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광경이 있었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의 어떤 불빛과 구불구불한 조명이 함께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UFO라면서 한바탕 인터넷에서 크게 난리가 나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뉴스에도 나왔듯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렸던 우주 발사체의 궤적이었다라고 해요.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대기권 상공 높이 쏘아 올릴 때 일부러 비행 궤적을 조금 복잡하게 짜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신기한 어떤 궤적이 나왔던 것이죠. 자, 대기권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굉장히 높이 쏘아 올리기 때문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전국적으로 관측이 되고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였고,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목격담이 관측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수백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고체 추진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오늘 영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저 신기했던 사진의 정체 같은 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고체 추진 발사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한번 늘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한번 집중해가지고 또 재미있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도 나이대가 조금 있는 어른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죠.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때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 및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제 세상이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또 이미 미국 스스로가 충분하다 못해서 차고 넘치는 어떤 군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걸려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보니까 중국이 유화적인 태도로 설득과 협력이 가능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유진영의 세계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미중 패권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열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조차 우리나라에서 지난 세월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단위의 대북 지원을 받아가면서 체제 붕괴 직전의 위기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서 정권의 생명을 연장을 하더니 마침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5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되면서 과거 한창 힘들 때보다는 정권 안정성이 훨씬 더 나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무슨 짓을 합니까? 툭 하면은 북한은 핵실험을 해대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심지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대면서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국의 미사일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폐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2021년 5월 무렵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규모가 꽤나 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백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던 사거리 제한, 그 정도는, 그 이상의 미사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전 배치를 할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올해 3월 30일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첫 시험 비행에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대놓고 우리나라 국방부 유튜브에도 아예 이 3월에 있었던 발사 장면을 따로 정리해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게 불과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3월 당시에는 환한 대낮에 이거를 발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일몰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항적이 여러 지역에서 잘 관측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항적이 목격이 되었을 정도로 이제 한바탕 인터넷이 난리가 나고 UFO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참고로 오늘날 민간 로켓의 트렌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간 우주 발사체의 경우 이번에 우리가 쐈던 고체 연료 로켓이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는 합니다.
자, 참고로 요즘 전기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테슬라의 오너 앨런 머스크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의 비상장, 그러니까 공개 상장을 안 하면서까지 열심히 은밀하게 자기가 그 사업을 완전히 쥐어잡아가지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로켓 개발 기업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멋진 사진은 아주 상징적인 사진인데, 로켓의 재사용 시대를 열었던 이 스페이스X가 자랑하는 펠컨 9이라고 하는, 펠컨 9라고 하는 로켓의 발사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도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는 이와 비슷한 구도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하는데, 참고로 이 사진은 발사돼가지고 이륙 중인 로켓의 사진이 아니라 발사 후에 궤도권 높이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 로켓의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실험하기도 하고 바다 위에 띄워놓은 그 좁은 바지선 위에도 정확하게 착륙을 하는 등 최근 들어가지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진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의 펠컨 9, 뭐 EU의 아리안, 러시아의 R7 같은 세계 주요 각국들이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운용 중인 로켓들의 경우 대부분은 착륙 등 정밀한 제어가 용이한 액체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이런 목적에 부적합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쏘아 올린 고체 연료 발사체는 무조건 좀 나쁜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액체 연료 로켓하고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녀석이에요.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액체 로켓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사일로 같은 곳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군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로켓이라는 겁니다. 그 민간 로켓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우리나라는 적재 용량을 보다 크게 키워가지고 더 큰 대형 로켓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 또 용량을 1톤까지 늘린 신형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1톤 이상의 고체 연료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재도립 기술만 갖춰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도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로켓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도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 같은 거대한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확립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고체 추진 발사체가 성공한 바로 다음 날 북한에서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이의 짜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정은이는 불과 얼마 전에 최단 기간 내에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쳐 왔었는데요. 그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년에 등장시킬 신무기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번에 보란듯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려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 뭐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제 김이 새고 짜증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번 해프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뉴스 기사만 보면은 아, 이게 UFO가 아니라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렸던 발사체, 뭐 로켓, 미사일이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간단한 뉴스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몇 분짜리 영상이라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간단한 줄만 알았던 뉴스 기사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옛날에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어떤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었고 뭐 또 로켓의 어떤 연료 사용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구나. 민간에 특화된 로켓이 있고 군사적인 목적에 특화된 로켓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볼 때 너무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살펴볼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말에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